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꼭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알레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늘 아이를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2번의 유산을 겪고 3번의 시험관 실패 끝에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을 보며 행복에 젖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임신 7개월 갑작스러운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영상을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입원을 명령했어요. 태반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날부터 3개월간 병원 침대에 누워 매일을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탯줄이 아기의 목을 감고 있었고 아기의 심장박동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수술실로 달려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기만은 안 돼요. 36시간의 사투 끝에 제왕절개로 우리 엠마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의료진이 황급히 아기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마취에서 깨어나 첫 울음소리를 들을 때까지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엠마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특별한 아이로 자랐어요. 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죠. 2살 때부터 그림책을 혼자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어요. 3살 때는 이미 알파벳을 다 외웠고 4살이 되자 간단한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엠마에게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넘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활발한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5살이 되자 매일 무릎에 상처가 생겼고 자주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우리 아이는 밤마다 울며 잠들었어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엠마가 극히 드문 희귀병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탈리아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우리 엠마,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했던 우리 아이.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희귀병 치료법을 찾아보았어요. 전 세계의 의료 정보를 검색했고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희망을 찾아 떠난 여정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우리 부부의 퇴직금까지 모두 털어 치료비를 마련했어요. 먼저 파리의 유명한 아동병원을 찾았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의사는 우리에게 첫 번째 시련을 안겨주었어요. 성공률이 2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엠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워야 했죠. 독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엠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갑작스러운 고열과 경련으로 기차는 중간역에서 긴급 정차해야 했고 응급차가 우리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없던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지만 의사들은 고개만 저었죠. 미넨에 가보세요. 그곳의 새로운 치료법이. 하지만 미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엠마의 체중이 2kg 더 빠진 후였어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는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상실험 단계라 아직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엠마를 안고 울었던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런던행 비행기에서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강압 때문인지 엠마의 장이 심하게 반응했고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구급차에 실려가던 엠마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나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런던의 병원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2년 정도 기다리면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엠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마드리드의 한 병원에서는 처음으로 수술을 시도했지만 마취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중단해야 했습니다. 엠마의 상태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기차를 타고 때로는 저렴한 항공편을 이용해 이동했어요. 호텔비를 아끼기 위해 작은 호스텔에서 지내기도 했죠. 하지만 어디를 가도 답은 비슷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성공률이 낮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저축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엠마의 체중은 또 1kg이 빠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스톡홀름. 그곳 응급실에서 쓰러진 엠마를 안고 울고 있을 때 한 한국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의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엠마가 다시 한번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찾은 희망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남편 마르코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했어요. 알레시아, 이제 독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찾아본 곳 중에서는 그곳이 제일 나았잖아. 독일 미네네 병원이 30%라는 가장 높은 성공률을 제시했었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엠마가 얼마나 더 아파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배가 너무 아파요. 매일 밤 엠마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어요. 진통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잘 모르겠어. 6개월이나 기다리는 동안 엠마가 더 악화되면 어쩌지?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잖아요. 남편과 나누는 대화는 매일 같은 주제였어요. 둘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의 말도 완벽한 답은 될 수 없었습니다. 엠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이제는 유치원도 가기 힘들어했죠.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했고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도 힘들어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자꾸 배가 아파서 못 놀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독일 병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엠마의 병실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동료 교사였던 마리아가 찾아와 위로해 주었어요. 알레시아, 넌 정말 대단한 엄마야. 이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걸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하지만 저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아이를 살리고 싶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으니까요. 엄마, 나 언제 나아질까? 순수한 눈으로 묻는 엠마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꼭 안아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독일 병원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톡홀름에서 들었던 한국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한국의 의료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희귀병 치료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기사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독일에서의 수술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곳에 정말 우리 엠마를 위한 희망이 있을까요? 그날 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기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엠마와 비슷한 희귀병을 가진 아이의 수술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수술 성공률이 50%나 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30%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르코, 내가 희망적인 소식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한국이라고? 아시아 어디 있는 그 작은 나라 말이야?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당신 미쳤어? 그렇게 멀리 있는 동양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거기는 발전도상국으로 길거리에서 아직도 한약이나 파는 곳 아냐? 유럽의 최첨단 의료시설도 못 믿겠다는데 하물며 거기를? 그의 말에는 편견이 가득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듣게. 게다가 음식도 전부 맵고 이상한 냄새나는 것들이라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보니 한국은 의료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한 나라였어요. 특히 난치병 치료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최첨단 의료장비, 숙련된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성공률.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여보, 당신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럽 전역을 돌아다녔잖아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50%라는 성공률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이건 우리 엠마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거기가 얼마나 먼지 알아? 비행기로 12시간이야. 그리고 그쪽 병원이 정말 믿을 만한지 어떻게 확신해? 인터넷의 거짓 정보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인터넷 정보가 아니었어요. 실제 치료 사례들, 의료진들의 연구 논문,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받은 환자들의 생생한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코, 나는 가볼 거예요. 우리 엠마를 위해서라면 당신이 반대하더라도. 알레시아,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가진 돈도 얼마 없잖아. 남편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 직감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유럽인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후기는 한결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직접 답장을 해주셨더군요. 환자분의 상태를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메일에는 엠마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소견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유럽의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상세한 분석이었죠. 심지어 한국어와 영어, 이탈리아어로 번역까지 해서 보내주셨어요. 마르코, 나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갈 거예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알레시아,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무모한 선택을 한 적 있었나요? 이건 우리 엠마를 위한 거예요. 제발. 다음 날 또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어제 팀 회의를 통해 엠마의 케이스를 검토했습니다. 우리 의료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의사가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다니. 이건 분명 신의 계시 같았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통역사를 미리 준비해두었다는 것, 공항에서 병원까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심지어 저희가 묵을 숙소까지 알아봐 주셨다고 해요. 저희는 환자와 가족 모두를 케어합니다. 긴 여정에 지치실 텐데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남편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의료진이 보내준 치료 계획서를 보고 난 뒤로는 더욱 그랬죠. 모든 것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나 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걸 보니. 그래도 난 아직도 걱정돼. 하지만 당신을 믿을게. 마침내 우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저축과 친척들의 도움을 모아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엠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정말 내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공주님 분명 나아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한국의 의료진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매일 안부를 물어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며 격려해 주셨죠.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저희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던 엠마의 상태가 비행 후반부에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들이 응급처치를 해주었지만
엠마의 고통은 계속되었어요. 기내에서 마지막 1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엠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저는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기장님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한국 응급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착륙 즉시 환자분을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의료진들이 탑승구까지 직접 들어와 엠마를 살폈습니다. 응급구 조사들은 신속하게 엠마의 상태를 체크하면서도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죠. 걱정 마세요. 이미 병원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앰뷸런스로 이동하는 동안 의료진은 계속해서 엠마의 상태를 체크하고 데이터를 병원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어요. 심지어 앰뷸런스 안에서도 통역사가 함께 있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접수부터 검사까지 마치 잘 짜여진 퍼즐처럼 모든 절차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속도였어요. CT 촬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MRI, 혈액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결과는 1시간 안에 나올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거든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저희의 모든 행정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 병실 입원 수속, 심지어 저희가 묵을 숙소 예약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환자분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곧 전문의 선생님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의사들은 태블릿 PC로 엠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약속대로 정확히 1시간 만에 나왔고 즉시 전문의들의 회의가 시작되었죠.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 속도가 결코 서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이 세심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주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찾아 헤매던 희망이었나 봅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유럽의 병원들과는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차가운 흰벽과 딱딱한 의료진들 대신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가 가득했어요. 간호사님들은 매시간 엠마의 상태를 체크하러 오시면서도 항상 작은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때로는 귀여운 스티커, 때로는 작은 인형. 심지어 엠마가 좋아하는 공주님 색칠 공부책까지 준비해 주셨죠. 엠마야, 이건 우리 병원 마스코트 인형이야.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꼭 같이 데리고 가자. 이 인형이 널 지켜줄 거야. 간호사님의 그 말에 엠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의사 선생님들도 달랐어요. 매일 아침 해준 때마다 엠마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 주셨고 모든 설명을 알기 쉽게 해주셨답니다. 엠마, 내일은 내가 공주님으로 잠시 동안 깊은 잠을 자면서 우리가 너의 아픈 곳을 고쳐줄 거야. 그동안 이 특별한 인형이 내 옆을 지켜줄 거고. 병원은 저희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해 주었어요. 가족 쉼터라는 곳이었는데 아늑한 소파와 따뜻한 차 그리고 명상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보호자님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엠마를 잘 돌보고 있으니까요. 병원 직원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심리 상담사도 매일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엠마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놀이 치료를 해주었고 저희 부부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도 해주었죠. 수술실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니? 여기 인형병원 놀이를 하면서 함께 알아볼까? 상담사 선생님은 장난감 의사 가운과 수술 도구들로 엠마가 수술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셨어요. 병원 곳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공간이 있었고 벽에는 귀여운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식사도 놀라웠어요. 영양사가 직접 엠마의 상태와 취향을 고려해 맞춤형 식단을 준비해 주었거든요. 오늘은 엠마를 위한 특별한 공주님 도시락이에요. 먹으면 힘이 날 거예요.
예쁜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도시락을 본 엠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남편도 놀란 듯 했어요. 여보, 이곳은 정말 달라요. 마치 우리가 환자가 아니라 귀한 손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이 매일 저녁 엠마의 병실을 찾아와 내일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팀입니다. 엠마의 완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료였나 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닌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진정한 치료 말이에요. 수술은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때 의료진들이 1시간마다 나와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주치의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오셨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엠마가 정말 용감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엠마는 놀랍도록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던 날 엠마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배가 안 아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은 너무 기뻐서 엠마를 안아주었고 당직 의사 선생님은 축하한다며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엠마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내려와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엠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복도를 걸을 때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쳐주었어요. 브라보 엠마. 우리의 작은 공주님이 걷고 있어요. 그때 엠마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겨우 몇 걸음 걷던 엠마가 점점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혼자서도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죠. 선생님, 오늘은 제가 혼자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엠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재활치료사 선생님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의료진들은 엠마의 모든 진전 사항을 사진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처음 걸음마를 시작한 날,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날, 첫 번째 재활 운동을 완수한 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저희와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엠마의 회복 일기예요. 나중에 커서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간호사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스크랩북을 보며 저희 부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작별 인사를 해주셨어요. 누군가는 손수 뜬 목도리를, 누군가는 작은 편지를, 또 누군가는 엠마를 위한 그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엠마가 이제 진짜 공주님이 되었네. 이탈리아에 가서도 가끔 편지해줘야 해? 주치의 선생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때 엠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에 또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파서가 아니라 의사가 되어서 올 거예요. 병원 로비에 울려 퍼진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치료만 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꿈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요. 수술 전 엠마의 배는 늘 아팠습니다. 걸을 때마다, 뛸 때마다, 심지어 웃을 때도 배가 아파서 울곤 했죠. 더 이상 배가 아프지 않다고 이제는 정말 자유롭다고 말하면서요. 주치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화상진료로 상태를 체크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지금 엠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배를 만지며 말해요. 엄마, 오늘도 아프지 않아요. 한국의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가끔 화상 진료를 할 때면 엠마는 한국어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잘 지내요.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꾼 한국에서의 3개월.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 엠마의 배에는 작은 수술 흉터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의 증표가 되었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치료받고 한국을 사랑하게 된 알레시아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을 받았다면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외국분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